메말랐던 겨울 풍경이 꽃과 새싹으로 물드는 계절 봄. 겨울의 끝자락 지중해에서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설산 아래 새싹이 움트는 풍경. 프랑스의 꽃시장을 지나 황금빛 거리를 걸어본다. 봄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헝가리. 체코에서는 낭만으로 물든 봄이 오는 프라하로 간다. 프랑스 프로방스에 드넓게 펼쳐진 꽃밭. 봄 풍경을 보러 유럽으로 떠난다. 겨울이 가고 마을엔 꽃이 피기 시작했다. 벚꽃과 개나리가 피어 있는 게 마치 우리나라의 산촌 풍경을 떠오르게 한다. 프랑스 피레네 산맥 중심부의 한 마을을 찾았다. 인근에 있는 픽 뒤 미디 산은 백두산보다 140m나 더 높다. 산이 워낙 높아서인지 3월인데도 산 정상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다. 산속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 들어가 봤다. 양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다. 겨울 동안 우리에만 있던 양들이 봄이 되자 바깥 구경을 하는 것이다. 봄이 되면 새끼 양들이 태어난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새끼 양이 정말 귀엽다. 겨울 동안 건초만 먹던 양들은 봄이 되면 산에서 싱싱한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새끼 양들은 태어난 바로 다음 날부터 어미를 따라다니며 풀을 뜯는다. Jusqu'à là, à peu près, on va rester ici jusqu'au début mai. Oui. Après, au début mai, on monte à un étage supérieur, c'est-à-dire une grange qu'on a à 1500 mètres d'altitude. Oui. Et là, on a des prés, elles vont rester là encore un mois. 깊은 산골이라 저녁 6시만 되면 해가 진다. 해가 지자 신기하게도 양들이 일제히 산에서 내려와 우리로 돌아온다. 몇 달 후면 어린 새끼들도 많이 자라고 겨울이 오기까지 양들은 산에서만 지내게 된다. 새끼 양들은 저녁마다 어미 젖을 먹으며 그때를 기다린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스페인 북동부 피게레스, 피레네 산맥에 있는 도시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 키가 4m는 될 것 같은 왕과 왕비 인형을 따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봄을 알리는 사르다나 축제다. 피게레스에 사는 카탈루냐 민족에게 이 축제는 무척이나 의미가 크다고 한다.
años de lo que es el circuito de Ventura de la Sardana. Harán actos en el jardín de lo que son las sardanas. Y hay todas las entidades de Figueras, las asociaciones, que estamos invitados. 사르다나는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의 민속무용이다. 먼저 카탈루냐 전통 옷을 입은 인형들이 춤을 추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누가 이 커다란 탈을 쓰고 춤을 추나 했는데 어린 학생들이었다. 다음에는 왕과 왕비가 나와 춤을 춘다. 이런 인형을 거인들이라 부르는데 왕과 왕비가 무표정한 얼굴로 뻣뻣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무척 재밌다. 이날 축제에는 남녀노소 모두 참가했지만 역시 가장 박수를 많이 받는 것은 어린이들이다. 앙증맞게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는 아이들이 정말 귀엽다.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 길을 가다 보니 산꼭대기에 성이 하나 보인다. 큐에리비 성이다.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성이 있는지 궁금해 올라가 봤다.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높다. (750년) 전 이단으로 몰려 박해를 받던 순결파 카타리즘 신자들이 십자군에 맞서 싸우다 이곳에서 최후를 맞았다고 한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그런 비극적 사연이 숨어 있는 줄은 몰랐다. 성 아래에는 퀴퀴냥이라고 하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있다. 마을을 둘러보는데 주민 2명이 화분을 손질하고 있다. 지금은 마을이 한적하기만 하지만 조금 있으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고 한다. Le pot s'est cassé. Elle est pas jolie celle-là parce que le pot s'était cassé. Oui, mais c'est bien. Mais c'est un bon mois. Toutes les fleurs sont sorties parce que là il faut qu'on taille. C'est pas joli. Là le jasmin il a séché, il faut tout tailler. Et après, avec la montée de sève, ça repart. Ah, attends. Non. 사실 이 마을은 웬만한 도시보다 더 유명한 곳이다. 소설가 알퐁스 도데 때문이다. 알퐁스 도데의 단편 소설집 풍자방앗간 편지 중 퀴퀴냥의 사제의 무대가 이곳이다. 마을에는 그 시대의 풍차가 하나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실제로 풍차로 밀을 빻아 빵을 만든다.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빵을 만드는 곳은 흔치 않다고 한다. Et dans les moutures sur pierre, il y a différentes catégories. Ici, on a de la mouture sur du granit. Hein. Et donc, on a des moutures très lisses, très très douces, qui ne font pas d'abrasion, qui ne poncent pas le grain et qui juste le déroulent. Donc, au niveau des protéines, tout ça, on ne les abîme pas. Ça fait des farines qui sont extrêmement digestes. Voilà. 다음은 지중해의 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프랑스의 다른 지역으로 향했다. 니스는 프랑스 남동부 지중해에 접한 해안 도시로 연중 따스한 햇살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휴양 도시다. 18세기 옛 모습을 간직한 구시가지로 들어서니
천막들이 길게 늘어선 시장이 보인다. 내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형형색색의 빛깔과 향기를 뽐내는 꽃시장이다. Je suis un peu triste, mon cœur frissonne. Dites-moi, monsieur le cœur. 매일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이 꽃시장은 코트다주리에서 나는 제철 꽃들을 가장 빨리, 가장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란다. Ben, en ce moment, ce qui fleurit, c'est le mimosa, les cyclamènes, les azalées en plante. Et en fleurs coupées, vous avez le mimosa et l'œillet surtout. Après les giroflées, d'autres fleurs comme ça qui arrivent. Mais le principal, c'est mimosa et œillet de lys. 시장을 찾은 이들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최고의 꽃을 찾느라 분주하다. Bah, pour la fête des grands-mères aujourd'hui, spécialement, et comme c'est des fleurs du pays et moins cher qu'en magasin. Et pourquoi vous recommandez? Pourquoi parce que vous recommandez? Bah, parce que c'est les plus belles fleurs et en plus c'est directement les producteurs qui viennent les vendre, quoi. C'est pas comme au magasin où c'est gardé. 이곳에선 꽃이 삶의 일부인 듯하다. 시장 옆에서 이 지역 음식인 소카를 배달하느라 바쁜 아저씨를 만났다. 음식에 대해 물어보자 아저씨는 가게로 따라오라고 손짓을 한다. 급한 마음에 고민 없이 따라 나섰다. 도착했다 싶었는데 아니란다. 골목 또 골목, 끝없이 이어지는 길. 자전거가 역시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며 열심히 따라가 도착한 곳은 좁은 골목 안 작은 식당이다. 알고 보니 100년 가까이 된 식당이란다. 반죽에는 병아리 콩가루와 올리브 오일, 그리고 물과 소금이 들어간다. 반죽을 화덕에 넣어 구우면 짭조름한 누룽지 맛의 소카가 완성된다. 아저씨는 갓 구운 소카를 싣고 다시 시장으로 향하는데 또 따라 나설 엄두는 나지 않는다. 니스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해변을 따라 이어진 영국인의 산책로, 곧 프롬나드 데 장글레다. 18세기 후반 추위를 피해 이곳으로 온 영국인들이 만든 길이라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밝은 표정의 사람들이 눈이 시리게 빛나는 햇살 아래서 지중해의 봄을 한창 즐기고 있다. 니스에서 동쪽으로 25km. 이탈리아 국경과 바로 접해 있는 휴양 도시 망통이다. 코발트빛의 해안가 비탈길을 따라 들어선 울긋불긋한 색채의 크고 작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색적인
코트다주르의 마을 풍경이 돋보인다. 망통은 프랑스의 유일한 레몬 산지로도 유명하다. 매년 2월 이곳에선 특산물인 레몬을 위한 축제가 열린다. 축제의 대표 장소인 비옵의 레몬 정원을 찾았다. 안으로 들어서니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을 만날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색이 파랑과 노랑인 듯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레몬과 오렌지 옷을 입은 샛노란 대형 조형물들이 나를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다. (1928년) 레몬을 알리기 위한 작은 행사로 시작한 이 축제는 매년 24만 명이 찾는 남프랑스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모두들 이곳에서 만난 신비한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담느라 분주하다. Pourquoi? Parce que c'est des couleurs, c'est fantastique. Oui. C'est le monde féerique du citron et de l'orange. Des couleurs magnifiques. Très joli, vraiment très sympathique, plein de couleurs. Ça en a un beau temps. 이 황금빛 세상을 만들기 위해 140톤의 레몬과 오렌지를 들여 400여 명의 사람들이 6개월간 작업을 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축제의 규모와 축제를 위한 망통 사람들의 열정에 놀라게 된다. 해안가 근처 레몬 농장을 찾았다. 일반적으로 떠올렸던 넓은 평지의 농장이 아니다. 산을 깎아 만든 계단형 농장이다. 유럽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받는 레몬 품종 8종 중 하나인 망통 레몬은 황금 과일이라 불릴 정도로 노란 빛깔, 그리고 강한 풍미와 새콤한 과육이 특징이다. 이는 지중해에 자리한 지리적 환경 때문이라고 한다. Au départ, on a des flancs de montagne abrupts et l'homme progressivement a aménagé des planches, donc des escaliers, pour pouvoir cultiver. Alors l'avantage de ce système de culture, c'est que nous avons donc une exposition face à la mer qui est très particulière, qui est très bonne. Et l'autre avantage d'avoir la montagne comme cela, c'est que la montagne nous protège. La montagne nous protège du froid. Il faut savoir que Menton est la zone dans le monde la plus au nord où il est possible de cultiver le citronnier comme nous le faisons. 가장 북쪽에 위치한 재배지인 만큼 수확도 가장 늦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대부분의 수확이 끝난 지금 도미닉은 마지막 남겨진 과일들을 따느라 분주해 보인다. 이 농장에선 레몬 묘목도 직접 길러 판매한다고 한다. 품질 좋은 망통 레몬을 집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un produit gras qui va asphyxier la cochenille. On est venu à l'occasion de la fête du citron. Voilà, c'est un cadeau qu'on nous a fait pour découvrir Menton qu'on connaissait déjà un petit peu, mais on est venu surtout pour la fête des citrons. Et on cherchait absolument à ramener des citrons de Menton. Donc sur la fête du citron hier au soir, on nous a conseillé de venir ici, à manger des citrons bio. Voilà, c'est comme ça qu'on est venu. 그날 밤 날이 어두워지고 리스를 다시 찾았다. 골목 사이로 화려한 관람차가 보인다. 마세나 광장에선 밤 퍼레이드 빛의 카니발이 한창이다. 15만 개가 넘는 조명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소.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들어대는 사람들로 인해 마치 광장이 춤을 추는 듯하다. 사회자의 힘찬 진행과 함께 카니발의 대형 조형물들도 총출동이다. Alors le carnaval de Nice est un des carnavals les plus anciens qui existent. Le carnaval de Nice a inspiré le carnaval de Rio au Brésil, qui est aujourd'hui le carnaval numéro 1. Ce qui le caractérise, ce sont les chars que vous voyez derrière vous, qui sont des chars qui ont été confectionnés par de vieilles familles niçoises selon la tradition.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마차가 축제를 더 뜨겁게 달군다. 프랑스 코트다주르를 찾아 봄의 길목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일상들. 매년 찾아오는 봄이지만 화려한 빛깔과 향긋한 꽃내음 속 익살스럽고 흥겨운 표정들이 넘치는 이 풍경은 내게 가장 특별했던 봄맞이로 오랫동안 기억될 듯하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왔다. 도시 중심에 도나우강이 흘러 도나우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경관이 아름답다. 부다페스트는 언덕이라는 의미의 부다와 평지라는 뜻의 페스트가 합쳐진 것으로 과거에는 별개의 도시였다. 1872년 도나우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뉜 두 도시가 합병, 오늘날의 부다페스트가 된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세체니 다리. 부다와 페스트를 연결하는 10개의 다리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며 사자 다리라고도 불린다. 가장 먼저 중세 왕들이 거주했다는 부다 왕궁을 찾았다. 역사적 유적지가 가득한 부다의 중심이자 상징이기 때문이다. 해발 167m 언덕 위에 세워진 부다 왕궁은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최초로 운행을 시작한 건 1870년, 150년이나 됐다.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았다. 청명한 하늘 아래 세체니 다리로 연결된 현대적인 페스트 도심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부다페스트의 이색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13세기) 후반 르네상스식으로 만들어진 부다 왕궁은 당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힐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는 역사박물관과 국립미술관, 국립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웅광장에는 헝가리 왕과 독립을 주도한 투사들의 청동상이 있다. 오랜 기간 터키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은 헝가리의 아픈 역사를 말해주는 곳이다. 광장 주변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전통 의상을 입은 남녀들의 민속춤 공연이 한창이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함께 음악에 맞춰 축제를 즐긴다. 밝은 춤곡에서 헝가리인들의 흥을 느낄 수 있었다. This is the opening for Spring Festival, and all the dancers are wearing costumes from the region of Karutaseg, and yeah, that's the dances that you saw are from there as well. So. 봄 축제는 부다페스트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로 세계 3대 음악 축제다. 축제 기간에는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다페스트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펼쳐진다. 봄 축제를 맞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오토바이 행렬. 평소엔 볼 수 없는 진풍경이다. 축제 기간에는 세계적 수준의 음악회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심지어는 무료로도 즐길 수 있다. 긴 방랑의 세월을 보낸 집시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음악은 헝가리 민속음악과 어우러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헝가리 음악 특유의 감성이 느껴졌다. 부다페스트의 전경을 보기 위해 트램 정류장을 찾았다. 트램은 부다페스트 시내와 도나우강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이번 트램은 도심 주요 명소는 물론 해질녘 아름다운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인기 많은 노선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국회의사당이다. 15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성된 헝가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민주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국회의사당 옆으로 유유히 흐르는 도나우강. 운치 있는 헝가리의 봄 풍경을 즐겨본다.
이번엔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프라하로 왔다. 프라하의 관광 명소 카를다리다. 한 해 1억 명이 찾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다리 중 하나다. 이 다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보낸 달걀 노른자를 사암에 섞어서 썼다고 한다. 다리 양쪽에 있는 탑은 망루 역할을 했고 당시 통행료를 징수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전망대로 사용한다. 전망대를 올라가는 계단에는 옛날 이곳에서 다리를 지키던 관리인의 석상이 있다. 전망대에서 보는 카를다리와 언덕 위 프라하 성은 관광 엽서에 등장하는 프라하의 대표적인 풍경이다. 카를다리는 체코 예술가의 공연장이다. 카를다리를 더욱 운치 있게 만드는 존재는 거리의 예술가들이다. 익숙한 멜로디가 내 발길을 붙들었다. 인형의 관절에 실을 묶어 조종하는 마리오네트. 마리오네트가 기타로 도라오라 소렌토로를 연주하고 있다. 독일어 사용을 강요당했던 오스트리아 지배 당시 마리오네트 인형극에서만 체코어를 쓸 수 있었다. 체코 국민은 체코어를 지키기 위해 마리오네트 인형극을 발전시켰다. 마리오네트 인형은 체코 문화의 상징이 됐다. 인형 조종사는 체코어와 체코 문화를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Jmenuji se Boreček, protože já jsem Borek a jsem Čech, takže Boreček. 마리오네트 조종사는 독일의 점령하에서도 나치를 풍자하는 공연을 하며 저항했다. 위기 때마다 체코인과 함께한 마리오네트 인형은 체코인의 당당한 자부심이다. 카를다리는 약소국 체코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열강들의 틈새에서 힘겹게 역사를 지켜낸 저항의 상징이다. 다리 아래를 흐르는 불타바 강은 체코 민족의 역사를 투영한다. 체코의 민족주의 작곡가 스메타나의 교향식 나의 조국 2악장 불타바 강이 물살을 따라 흐른다. 불타바 강에는 눈길을 끄는 설치 미술 작품들이 많다. 환경보호를 촉구하는 노란 펭귄이 줄을 서 있고 카를다리를 향한 커다란 의자가 있다. 명상으로 내면의 평화를 얻는 운동을 펼치는 스리 친모이의 기도하는 모습은 불타바 강을 평화롭게 꾸며준다.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다비드 체르니의 작품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저녁이 되고 독특한 모습의 건물을 찾았다. 불타바 강변 도로에 지어진 이 건물은 춤추는 빌딩으로 불린다. 왈츠를 추는 두 남녀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건물은 고정관념을 깬다. 프라하는 현대의 상상력과 과거의 역사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도시다. 카를다리는 보는 시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준다. 프라하 성은 역시 밤에 제대로 보인다. 카를다리 입구 오른쪽에는 카를 4세의 동상이 있다. 카를 4세는 체코의 전성기를 이끈 14세기의 왕이다. 카를 4세는 프라하 성과 비투스 성당을 건축했고 아름답고 튼튼한 카를다리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다.
프라하의 심장부 구시가 광장을 찾았다. 체코의 관광 1번지는 천문시계다. 1410년 만들기 시작해 여러 차례 보수하고 추가 장치를 보태며 완성된 천문시계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위쪽의 시계판은 시간을 알려준다. 아래쪽에 시계바늘이 없는 그림판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시기를 월별로 알려주는 그림 달력이다. 글을 모르는 농민들을 위한 시계다. 이 시계를 더욱 유명하게 한 것은 시계판 오른쪽에 해골이 줄을 당기며 시작되는 이벤트 때문이다. 매시 정각 예수의 12제자가 작은 창문으로 지나가는 행진을 한다. 12제자의 행진 후 황금 수탈기 회를 치며 창문을 닫으면 30초의 짧은 행사가 끝난다. 아름다운 시계탑을 뒤로 한 채 봄을 맞이하는 또 다른 나라로 떠나본다.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산 기슭에 있는 거대한 마조레 호수다. 호수 주변엔 오래전부터 이곳을 터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호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마을과 마을을 잇는 배가 마치 버스처럼 운행하고 있다. 상쾌한 바람과 맑은 물을 바라보면 살아있는 자연이 실감난다. 이 호수는 세계의 아름다운 섬을 품고 있다. 그중 벨라 섬으로 가봤다. 섬 전체가 하나의 작품인 이곳은 보로메오 가문 소유의 여름 별장으로 17세기에 꾸며졌다.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벨라섬. 섬 안의 공작새도 우아한 기품을 뽐내고 있다. Palazzo qua all'Isola Bella, costruito nel 1600, circa 1680, era stato costruito in onore della principessa Isabelle, da cui deriva il nome Isola Bella. Molto bello il palazzo da visitare con i giardini all'italiana. Dove ci sono le 3 isole Borromée, l'isola madre, l'isola Bella e l'isola Pescatori. Il lago è circondato dalle montagne e ci sono varie spiagge, vari posti da visitare. 중세 시절로 떠나는 듯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 봤다. 이 섬의 가장 높은 곳은 훌륭한 전망대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잘 가꾸어진 나무와 정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층마다 다른 느낌의 식물을 키워 이탈리아식 정원을 가꿨다. 섬 전체가 호수 위에 떠 있는 예술품과도 같다. 화사한 꽃들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프랑스로 향한다. 예술적 역사가 남아있는 이곳에도 봄이 왔다. (19세기)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300여 점이 탄생했다는 곳. 고흐가 10년간 그림을 그렸던 에스파스 반 고흐를 찾았다. 이곳에 들어서자 반 고흐의 그 어떤 그림의 한 장면인 듯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Je ne m'enfuis pas, je vole. Comprenez bien. 여기는 반고흐가 고갱과의 갈등으로 자신의 귀를 자른 후 정신적 치료를 위해 지냈던 아르 시립병원이다. 현재는 문화센터로 쓰이고 있지만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놨다고 한다. 덕분에 당시 이곳에서 그림을 그렸던 반고흐의 시선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마주하는 풍경들, 첫눈엔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쓸쓸함이 밀려온다. 고갱과의 갈등, 병마와의 싸움, 사람들의 냉대에도 수많은 그림을 남긴 비운의 화가, 고흐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 아닐까. Eh ben, c'est encore mieux que sa peinture. Parce qu'on est venu spécialement, parce qu'on connaît la peinture qu'il a fait ici. Et évidemment, le naturel, c'est magnifique. C'était un peintre fantastique, tout le monde le sait. Et ça fait du bien de venir ici et de voir que tout est enfin presque tout, est dans le signe de Van Gogh. 골목을 지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만나게 된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원형 경기장이다. 아르는 로마 제국 시대 갈리아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번성했던 도시였다. 이 때문에 이곳에선 로마 시대의 유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도 반고흐의 시선을 찾을 수 있다. 아르의 여행자들은 이처럼 반고흐의 작품을 따라 여행하는 반고흐 워킹 투어를 즐길 수 있단다. 마지막으로 찾은 장소, 반고흐 카페다. 반고흐가 밤에 카페 테라스를 그렸다는 장소다. 화가의 시선을 따라온 이들은 노란빛 영감이 가득한 이곳에 앉아 한 잔의 커피를 마신다. 비운의 화가 반고흐의 희노애락이 교차했던 이곳에도 봄이 왔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붉은 빛의 도시 루시옹의 콜로라도 프로방살. 과거 황토를 채취하던 곳이란다. 수풀로 덮인 오르막길을 오르니 유독 우뚝 솟은 횃불 모양의 붉은 기둥이 보인다. Nous voici à la cheminée de fée. La cheminée de fée, c'est d'abord lors de l'extraction de l'ocre des ouvriers qui ont laissé de côté une partie beaucoup plus dure du sable ocreux. Ce qui fait que nous avons ici spécialement une aiguille d'ocre, beaucoup plus dure. À l'intérieur, il y a du fer. 이 아찔하고 기이한 조각들이 과거 황토 채석장이 오랜 시간 방치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니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붉은 황토길을 지나 좀 더 안으로 들어가니 왜 이곳을 프로방스의 콜로라도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다. 깎아지른 절벽과 언덕을 따라 보이는 선명한 노랑에서 짙은 빨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조의 대비가 한눈에 들어온다.
Et cette altération a fait varier la coloration de l'argile. En réalité, le fer qui était contenu dedans s'est altéré avec notamment l'apport en oxygène de l'eau qui s'est infiltrée dans les sous-sols, mais aussi parce qu'à l'époque, il y a eu des époques successives, mais à l'époque... 수백 년 동안 안료를 위해 황토를 채취했던 콜로라도 프로방스알. 오랜 시간 수많은 지질학적 작용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조각들이 여행자들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Cette nature, c'est comme on disait, c'est surprenant de trouver ça en pleine nature en Provence, quoi. Enfin, si on est en Provence ici. Ouais, donc c'est surprenant de trouver ça en Provence. C'est joli. Si. C'est pareil, moi je ne connaissais pas du tout, je ne savais même pas qu'il avait ça ici. Donc c'est très beau à voir parce que ça reste dans la nature, c'est pas... même si c'est des humains qui ont creusé au début, mais... Ça reste naturel, ouais. L'aspect est naturel. 이번에는 진한 꽃향기가 불어오는 곳으로 가본다. 프로방스에선 1년 내내 형형색색의 많은 꽃들을 만날 수 있다. 보랏빛의 라벤더가 인상적이다. 6월에서 9월에 걸쳐 꽃망울을 피우는 라벤더. 아직은 이른 시기라 그런지 활짝 피진 않았지만 보랏빛을 머금은 꽃망울들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다. 지친 여행자를 미소 짓게 만드는 봄. 유럽의 봄날이 왔다. Je saurais